재무 설계고요. 페이지는 96페이지입니다. 재무가 뭐야? 써있기는 하는데 앞에 재산과 관련된 거, 또 채무, 빚 이런 거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과 관련된 것들을 재무라고 합니다. 되겠니?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설계, 계획 정도로 이해하면 돼. 이해되겠니? 자, 볼게요. 재무 설계는 자신의 재산 관련 상황을 살펴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자금 준비 등을 계획한 뒤 실천하는 행위이다. 재무 설계의 뭐가 지시됐니? 개념과 정의죠. 개념을 정의한다. 똑같은 말이야. 개념과 정의다. 똑같은 말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재테크, 즉 재산을 불리는 기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다시 재테크와 재무 설계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해되겠니? 다시 재무 설계를 재테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 설계랑 재테크는 같은 게 아니다. 되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까? 이것은 다르다 표시죠? 다르다. 뭐가? 재무 설계랑 다르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재테크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상품을 활용해 돈을 버는 기술이다. 자, 세 번째 줄에는 뭐가 나오니? 재테크의 개념, 정의가 나오죠. 다시 얘들아, 재무 설계는 너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시나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받나요 둘 다? 필요할 때 그때 받나요? 아예 안 받나요? 아예 안 받으면은 친구들이랑 가끔 놀러 갈 때 친구를 안 만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가끔. 받는 용돈? 그럴 수 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돈 받으면은 그치? 그걸로 1년치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추석에 3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다음 설날까지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 보통 9월이고 설날이 보통 10월이고 설날이 보통 한 2월쯤에 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네. 그치? 그럼 40만 원이라고 하자 쉽게. 내가 4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씩 4개월 동안 아껴서 써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물어볼게. 재무 설계니 재테크니? 그치, 재무 설계야. 그치? 되겠니? 근데 만약에 너네가 40만 원 벌었네.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80만 원으로 불려야지. 이거는 재무 설계야, 재테크야? 재테크. 차이를 알겠니? 그래서 다시 얘들아, 재무 설계는 밑줄 쳐볼까? 계획과 실천이야. 돈과 관련된 계획, 돈과 관련된 실천이 재무 설계. 재테크는 뭐야? 돈을 버는 기술이야. 다르다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은 같지 않다라는 거. 재무 설계는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고려하여 인생 전반의 재산 관리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다. 뭐가? 재무 설계가. 그치? 쌤은 너희한테 예시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려고 설날 추석 정도로 얘기했는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게 재무 설계.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모든 어른들이 다 뭐해? 노후 준비를 한다고. 노후 준비. 노후 준비라는 표현부터 생각해봐. 노후, 늙은 이후를 준비하는 거야. 늙으면은 뭘 못해? 할 수는 있지만 뭘 하기 어려워? 일을 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몇 세를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으로 규정해요. 그럼 그 전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뭘 해?
퇴직을 해. 퇴직.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는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를 정해놓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사람마다 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래 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노후 준비를 다 해서 나중에 일 안 하면서 살래 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얘들아 앞에 와봐.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모아놔서 노후에 난 그 돈을 쓸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얼마씩 모아서 평소에 얼마씩 써야 되겠다. 이 준비를 하는 게 뭐다? 재무설계다. 이해되겠니? 일반적으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출생부터 20대 중반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시기이다. 또한 은퇴를 하는 60대 이후에는 노년기도 일반적으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시기이다. 이에 비해 세모칠까? 이에 비해 직업 생활을 하는 30년대, 30대, 50대의 장년기는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 저축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자, 펜 들고 체크해보자. 20대 중반까지 또 60대 이후 그리고 네 번째 줄에 30대, 50대 장년기. 자, 그래서 왼쪽에 얘들아 문단 정리해볼게. 일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재무설계의 개념과 뭐와의 차이점을 제시했니? 그치, 재테크와의 차이점. 재테크는 아이제죠, 아이제. 재테크와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도 제시되어 있기는 했어. 어떤 특징이 있어?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다. 되겠니? 그래서 밑에다가 특징 괄호 열고 장기적 계획적. 얘들아 쌤이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봐 하는 게 이런 특징들의 내용도 좀 정리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리해보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얘들아 뭐에 따라서 소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나이대. 그치? 나이대. 그래서 이 출생부터 20대 중반 플러스 언제? 60대 이후. 좋아요. 이후는 뭐보다 뭐가 더 크니? 소득보다 소비가 크죠. 너네 생각해봐. 너네 1년에 버는 돈, 용돈이 버는 돈이지 너희가. 그치? 너희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쓸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돈 안 쓰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것도 다 돈이야 사실상. 그치? 누가 내주고 계신 거야? 부모님이 내주고 계신 거야. 이해되겠니?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몇부터 몇? 30부터 50대까지는 소득이 소비보다 더 크죠. 그래서 뭐가 늘어나는 시기라고 표현되어 있니? 뭐가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쵸, 저축이 늘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쫙 체크했어 쌤이. 이렇게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 저축이 늘어난다.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문단 봅니다. 재무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과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변하거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자, 체크해볼까? 원하는 생활 수준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 이러면은 어떤 거에 닥치더라도, 위기가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 가능.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재무생활에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겠니? 그래서 옆에다가 정리해볼까? 재무생활에서 뭐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재무생활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절실하게 느껴졌던 때가 언제야? 코로나 때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뭐 쌤은 아니어서 쌤이 쉽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어려워서 다 폐업하셨죠. 왜냐면은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손님이 없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돈이 수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가게 유지비를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는 거야. 그래서 폐업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상 자연재해지, 자연재해.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없죠. 계속 볼게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사회의 초년기인 20대 중반 이후 결혼자금 마련이나 사회적 독립을 위한 주거주택 자금 마련 등이 필요한 일반적인 주요 목표이다. 가족 형성기인 30대는 자녀 양육, 주택 구입이 주요 목표고 40대 자녀 성장기, 50대 가족 성숙기에는 자녀 교육비, 50대에는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자금, 60대는 노후 생활기에는 건강 유지비. 굉장히 지금 약간 뼈를 맞았어, 그치? 지금 선생님 어디에 있니 얘들아? 여기 있죠? 웃어? 웃어? 웃으라고 한 얘기야, 그치? 60대, 20대 중반 이후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후. 자, 이야기해볼까? 얘들아, 20대 중반 이후면은 일반적으로 라고 표현할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워낙 많이 가니까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 정도로 이해해도 돼, 그치? 또는 사회초년생 이제 시작한 이후 정도로 이해하면 돼. 사회초년생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직장을 가진 이후, 요 정도 되겠니? 그래서 결혼자금 마련이나 사회적 독립을 위한 주거자금 마련. 자, 30대가 됐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 뭐가 필요해? 자녀 양육. 그리고 아직 주택을 구입 못했어. 주택 구입. 얘들아, 표현이 조금 다른 거 보이니? 20대 중반 끝에 봐봐. 20대 중반에는 주택 구입이 아니고 뭐야? 주거자금 마련이지? 쌤 지금 뭐 살고 있어? 월세 살고 있죠, 월세. 월마다 집주인한테 돈 내는 거야, 그치? 내가 집을 산 게 아니야. 빌린 거야, 그치? 근데 30대는 뭐야? 사고 싶은 거야. 조금 다르죠? 보이니? 40대는 뭐래? 자녀 성장기, 가족 성숙기에는 자녀 교육비. 아마 뭐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 즈음이실 것 같아.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이거죠? 파이팅. 자, 특히 50대 이후 50대의 경우에는 또 뭐도 있어?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준비. 선생님, 아버지께서 조금 도와주셨어. 많이 못 도와주시고 조금. 선생님, 아버지께서 이때부터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덕분에 쌤이 딴 하게 됩니다, 그렇지? 했나요? 몰라요. 언젠가 하겠죠? 60대 이후에는 뭐야? 이제 은퇴했으니까 건강 유지비. 자, 그래서 옆에다가 써볼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연령대별 주요 재무 목표라고 써볼까? 연령대별 주요 재무 목표. 이런 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본인 글로, 본인 표현으로. 해볼까? 20대 중반 이후. 다 써보자. 뭐였니? 2개.
결혼자금 마련,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주거자금. 결혼자금, 주거자금. 됐죠? 다시 20대 중반 이후 결혼자금, 주거자금. 그 다음 몇십 대? 30대는 자녀 양육, 주택 구입. 30대 자녀 양육, 주택 구입. 40대 50대 공통적인 거죠. 40대 50대는 공통적인데 조금 찢을게요. 40대는 자녀 교육. 이제 양육에서 넘어섰어. 양육은 깐난애기들 그냥 먹고 사는 거.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걸 넘어서 교육인 거야. 교육. 그치? 그리고 50대는 자녀 교육은 포함. 자녀 교육 포함. 그 다음 자녀 결혼 자금. 자녀 결혼. 그리고 노후 준비. 3가지. 그리고 60대 이후는 건강 유지비. 마음이 아프지 않니? 10대별로 다 뭔가 이제 돈이, 그치? 딱 그 나이 때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딱 돼 있는. 약간 저주 아닙니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진짜 눈 깜짝하면 내가 언제 어른이 돼? 여러분 금방이더라고, 그치? 나도 여기 앉아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지금은 더럽게 안 가지? 그치? 시간 더럽게 안 가지 않니, 너희? 몇 시인데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더럽게 안 가는데 언제 성인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니? 그치? 이제 중1인데 언제 고1, 고2, 고3 돼서 수능 보고 언제 그런 생각 안 하나? 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언제부터 시간이 더럽게 빨리 가냐면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간이 더럽게 빨리 가는 것 같아. 더럽게. 진짜 더럽게 빨리 가. 이게 약간 그런 거거든. 이제 소속돼 있잖아. 여러분은 학교에 소속돼 있지, 그치?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소속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른 소속되고 싶어서 막 일자리를 찾는 건데. 마지막 문단 봅니다. 기업 재무 목표 설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재무 상태 분석이다. 그 다음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 모색 이후 재무 계획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것이 재무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다. 앞에 가봐. 얘들아, 몇 살에는 뭘 해야 돼? 목표를 설정해, 그치? 근데 동시에 해야 돼. 뭐를? 내가 지금 얼마 버는지. 아까 봐봐. 20대에는 뭐 해야 되고 30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지금 얼마 버는지를 생각해서 그럼 난 이 버는 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뭐 하고 20만 원은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얘들아 앞에 보세요. 다음으로 뭐야? 순서지, 순서. 과정이야, 과정. 이해되겠니? 그 다음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 내가 10만 원씩 매달 모으면은 될까? 조금 부족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방법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는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실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했으면은 저축을 하는 게 실행인 거죠.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잘 되고 있는지 10만 원씩 매달 모았나? 모았네. 못 모았네? 그러면 수정해야지.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는 뭐가 제시되고 있어? 재무 설계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죠. 빈 공간에다가 재무 설계의 과정이라고 쓰고. 자, 물어볼게. 맨 처음에 뭐랑 뭐를 하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말해주세요. 맨 처음에 뭐랑 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디귿, 세 번째는 리을이고요. 마지막이 미음입니다. 그래서 뭐다? 과정, 순서다, 순서. 이해되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한 달에 얼마 벌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500? 얼마?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나? 얼마 정도 벌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생각. 딱히 한 달에 500. 한 달에 500. 한 달에 500. 한 달에 500.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달에 500. 그치? 뭐 여러분이 아직 뭐 여러분이 이거를 계획할 그것까지는 없긴 한데, 용돈 받으시면은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쓰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가 사고 싶은 데 쓰는 그냥 즉흥적으로 거. 대부분 그냥 먹을 거? 어떻게 쓰십니까? 추석에 설날에 이번에 받았을 거 아니야? 좀 쏠쏠했나? 어떻게 계획이 있나? 다 저축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또 아니야? 뭐 사십니까? 구찌 이런 거 사십니까? 이것저것 먹을 거? 다 똑같구나.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세요. 알겠죠? 여기 10대도 좀 넣어주지, 그치? 맛있는 거 먹을, 그치? 또는 친구들이랑 마라탕 한번 먹어야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98페이지예요. 넘어오셨나요? 자, 제목부터 볼까? 산조의 음악적 짜임새가 나왔고, 얘들아 산조가 뭐야? 쌤도 몰라. 처음 봐. 그러면은 뒤에 음악적 짜임새? 그럼 산조는 뭔가 음악과 관련된 거겠구나 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조라는 게 어떤 형식을 의미해요. 형식. 어떤 이미지, 형식. 그래서 진양조, 순양 무슨 조, 이런 쪼라고 발음을 쪼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형식, 어떤 음악의 형식을 표현할 때 쪼를 씁니다. 조를. 되겠니? 이야기해 볼게. 자, 산조는 허튼 가락이라는 의미로 밑줄 쳐볼까? 산조는 허튼 가락. 산조에 뭐가 제시되고 있어? 개념이 제시되고 있죠. 허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허튼? 잘못된, 뭔가 별 볼 일 없는 이런 의미죠. 허튼 가락이다. 민속악의 기악 독주곡이지만, 자, 개념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민속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백성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 정도로 이해하면 돼. 민속적이다. 너네 민속놀이 해봤죠? 민속놀이가 무슨 놀이야? 한국 전통. 그치, 전통의 놀이야. 누가 하던? 백성들이 하던. 되겠니? 민속악 뭐겠니? 한국 전통의 백성들이 즐기던 음악인 거야. 되겠니? 되겠죠? 그리고 기악은 뭐야? 악기를 연주하는 걸 기악이라 그래. 악기를 연주하는 걸 기악이라고 해. 우리나라 민속 음악의 악기 독주곡이다. 독주가 무슨 뜻이야? 독주 혼자 부르는 곡이라는 뜻이야. 되겠니?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바이올린, 베이스 다 같이 연주해. 독주야? 아니야. 그럼 합주라고 그래. 그렇지? 근데 만약에 피아노만 쳐. 피아노 독주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민속악의 기악 독주곡이지만 혼자 공연하지는 않는다. 특이하네 얘들아. 밑줄 쳐볼까? 민속악의 기악 독주곡. 아까 쌤이 분명 그랬어. 여러분이랑 같이 그랬어. 독주곡이라는 게 누가 하는 거다? 혼자 하는 거다. 그치? 근데 세모 칠까? 혼자 하지는 않는데. 밑줄 쳐볼까? 혼자 공연하지는 않는다. 특이하네.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장구, 반주가 따른다. 한 사람이 악기 하나를 가지고 연주하면은 장구가 따라온대. 장구 뭔지 알죠?
경기도 쿵더러러. 장구를 치는 고수는 장구채를 잡은 오른손은 변죽을 치고 맨손인 왼손은 복판을 친다. 그 장구의 이름 알고 있니? 잘은 모르죠? 나도 잘 몰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손 부분을 변죽이라고 하고 왼손 부분을 복판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 장구채. 본 적 있니? 학교에서?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리고 왼손은 무슨 손? 왼손은 무슨 손? 왼손은 무슨 손? 맨손이네, 맨손. 고수는 장구만 치지 않고 간간히 추임새를 넣어. 추임새가 뭐야? 집어넣는 소리. 얼쑤 이런 거. 이해되겠니? 흥을 돋우기 위해서 넣는 소리를 추임새라고 해요. 이해되겠니? 추임새를 넣어 연주자의 흥을 돋운다. 산조를 듣는 관객들은 악기 연주 소리에 흥이 나면 추임새로 감동을 표현한다. 자, 관객들도 가만히 들으면서 관객들이 흥이 나면 뭐로 표현하게? 관객들도 와 대박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관객의 추임새는 연주의 훌륭함을 인정해 주는 것인 만큼 연주자는 더 흥을 내 연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자, 써볼게. 1문단 산조의 개념과 특징이죠. 일단 개념과 특징. 그리고 산조를 이루는 산조의 구성이 누구 있어? 악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 고수. 그래서 산조의 구성 정도.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누가 따라서 친다? 누가 따라서 친다? 고수가 따라서 친다.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해서 뭘 넣는다? 추임새를 넣는다. 그럼 관객들은 듣고서 감동을 하면 뭐 한다? 같이 추임새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 악기를 하는 사람은 더 흥을 내서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되겠죠? 산조는 자 집중 가야고 검은고 대금 느껴지지 않니?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 괜히 슬프죠? 보고 싶은 그들의 얼굴. 쌤은 아까 봤어요, 그치? 산조는 가야금, 검은고, 대금, 향피리, 해금, 태평소, 단소, 아쟁 등 민속악에 쓰이는 모든 선율악기마다 있다. 얘들아, 가야금부터 아쟁까지 묶어볼까? 자, 물어볼게. 얘들아, 가야금부터 아쟁까지 묶었어. 저 악기들을 네 글자로 무슨 악기라고 그러니? 이 글에 나와 있어. 선율악기라고 그러지. 선율악기. 등 선율악기마다 얘네들이 다 뭐야? 선율악기야. 선율악기. 물어볼게. 그리고 계속 쉼표 뭐 하고 있니? 줄 세우기 뭐 한다? 그치. 나열 열거. 선율악기를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죠. 얘들아, 선율악기가 무슨 뜻이야? 선율? 자, 물어볼게. 자, 앞에 보세요. 쓰시고. 장구 악기 아니야? 악기 맞지? 너네 학교에서 하는 캐스트네츠 악기 아니야? 악기 맞죠? 학교에서 탬버린 써본 적 있지? 뭐 유치원 때든 탬버린 알죠? 노래방 가면 있죠? 악기 아니야? 맞아.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방금 말한 세 가지 장구, 캐스트네츠 악기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선율인 거야. 그럼 반대로 걔네들은 선율이 없는 악기겠죠? 선율이 있는 악기라는 건 결국 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다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기타 있어. 걔네들이 다 무슨 악기야? 선율 악기인 거야. 이해되겠니? 선율악기는 옆에다가 바로 열고 쓰자.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걸 음계라고 해요. 음계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 드럼, 선율악기 아니야? 아니겠죠. 다시 그럼 얘들아 이런 얘기겠죠. 현대 너네도 나도 민속악기 별로 안 익숙해. 그나마 익숙한 현대악기로 얘기해보자고.
리코더로 얘기해볼까? 리코더를 불어. 그럼 뒤에서 누가 박자를 넣어주는 거야? 드럼이 박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게 산조래. 이해되겠니? 또 해볼까? 피아노를 쳐. 뒤에서 누가 북 치는 사람이 박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게 뭐야? 산조래. 이해되겠니? 자, 이 가운데 가야금 산조가 제일 먼저 나왔고 이어서 검은고, 대금, 해금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그보다 늦게 나왔다. 얘들아, 산조가 나타난, 산조가 발생한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거 보이니? 자, 그리고 산조를 연주하는 악기 중 특히 가야금과 대금, 아쟁은 정악을 쓰는 할 때 쓰는 악기보다 조금 작게 만든 산조 악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이 산조 악기는 산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속악을 쓸 때, 연주할 때 쓰인다. 그래서 자,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산조에 사용되는 무슨 악기? 선율악기 쓰시고, 산조의 발생 순서 뭐부터 나타났다? 맨 처음에 가야금, 그 다음 검은고, 대금, 해금, 그 다음 나머지.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원래, 얘들아, 원래 앞에 봐봐. 원래는 가야금, 대금, 아쟁이 한 종류밖에 없었던 거야. 그치? 근데 앞에 봐봐. 정악을 할 때 쓰이는 악기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든 악기를 만들었대. 너네 혹시 알고 있니? 기타도 어쿠스틱 기타가 있고 클래식 기타가 있고, 그치, 똑같은 말이죠. 클래식 기타가 있고 일렉 기타가 있는 거 알고 있니? 종류가 다르죠? 똑같은 기타거든? 근데 연주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하는 거거든? 똑같아. 같은 아쟁, 대금, 가야금인데 정악이라는 거는 산조가 아닌 음악을 얘기하는 거야. 산조가 아닌 음악을 할 때는 그냥 가야금, 대금, 아쟁인데 산조를 할 때 쓰는 거는 산조 가야금, 산조 대금, 산조 아쟁을 썼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산조 악기의 존재라고 씁시다. 산조 악기가 존재한다. 어떤 것들? 가야금, 대금, 해금 이런 것들. 가야금, 다시 가야금, 대금, 아쟁 이런 것들. 해금이 아니라. 되겠죠? 내려갑니다. 산조의 장단은 진양조 장단,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을 기본으로 하고 악기에 따라 휘모리, 단모리 등이 첨가된다. 자, 밑줄 치세요. 산조의 장단. 산조의 장단이 또 마찬가지로 나열열거 되고 있죠. 자,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가 모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진양조 네모치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죠. 그리고 중모리 네모치시고. 자, 읽어볼게요. 진양조 장단은 산조에서 가장 느린 장단으로 점 4분음표를 1분 동안 30에서 40분 정도 하는 빠르기다. 진양조 장단은 한 장단은 점 4분음표를 1박으로 기준 삼을 때 24박이 된다. 산조는 을의 느릿느릿한 진양조 장단으로 시작된다. 중모리 장단은 4분음표를 1분 동안 80, 90에서 사용하는 느린 장단이다. 얘보단 빠르죠? 진양조보다는 빠르죠? 그치? 4분음표를 1박으로 할 때 한 장단에 12박이 구성된다. 그래서 옆에 왼쪽에다 쓸까? 산조의 장단. 뭐와 뭐를 구체적으로 보고 있니? 진양조와 중모리의 특징을 보고 있죠. 진양조와 중모리의 특징.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겠니? 산조의 구성이 나옵니다.
산조의 구성은 연주하는 사람과 악기, 주어진 시간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얘들아 대개라는 건 대부분 일반적으로죠. 아주 느린 장단, 진양조로 시작해서 중머리, 중중머리 조금씩 빨라지다가 자진머리 장단 또는 휘머리 장단, 단머리 장단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빠른 장단으로 끝난다. 밑줄 쳐볼까? 아주 느린 진양조로 시작, 마지막에 매우 빠른 장단으로 끝남.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겠니?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해가지고 점점 신나겠죠? 요즘에 이런 쇼츠 많이 나오는데, 그치? 음악 중에 그런 음악들이 많던데. 그래서 사람 정신 빼놓는 거죠. 그때부터 있었어, 그치? 이때부터 정신 빼놓는 게 있었어.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산조의 구성 이라고 쓰시고, 아주 느린 진양조 시작, 그리고 아주 빠른 휘모리 혹은 단모리 또는 자진모리, 이 4개, 3개 중에 끝난다. 산조의 구성, 아주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서 아주 빠른 휘모리, 단모리 혹은 자진모리로 끝이 난다 까지. 되시겠나? (101페이지로) 와볼까? 다 썼으면 101페이지 요거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 나오죠? 네, 얘들아 이 표를 잘 봐. 표. 여러분 색깔 있죠? 여러분 교재도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어. 얘들아 파란색 선이 무슨 곡선이야? 소득, 돈을 버는 거야 쓰는 거야? 버는 거. 그치? 소비는 쓰는 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기에 있어 지금? 무슨 기? 이 4개 중에 그치? 유소년, 청소년기에 있죠? 여러분은 돈을 쓰는 게 많아 버는 게 많아? 쓰는 게 많아. 그치? 앞에 봐봐. 화면 봐봐. 화면. 빨간색 펜 들어서 여기 이렇게 체크해볼까? 똑같이 체크하세요. 화면 잘 보고. 여기 보이니? 얘들아 아까 앞에 그래서 그랬어. 언제랑 언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 언제? 20대 중반 전이랑 또 언제? 본문 기억나? 이때. 언제라 그랬어? 60대 이후. 그리고 파란색 펜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돈을 많이 번다. 더 버는 것보다. 그치? 30 본문 표현으로 쌤이 불러볼까? 30부터 50까지였어요. 이렇게 파란색.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돈이 남는 거는 어디야?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돈이 남는 것은 파란색이죠.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뭐 하기가 좋다? 그치. 그래서 돈이 벌어서 뭐 하기 좋아? 저축이 늘어나기 좋은 시기인 거야. 그럼 저 저축된 돈을 언제 쓰는 걸까? 이때 쓰는 거겠지. 그치? 이걸 뭐라 그래? 무슨 준비? 노후 준비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겠니? 선생님 그러면 이때 돈은 어떻게 써요? 물어볼게. 이때 돈은 어떤 돈 쓰는 거야? 응? 부모님 돈. 그치? 용돈 쓰는 거야. 용돈. 그치? 이해되겠니? 어렵지 않죠? 자, 본문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자. 경제생활은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고. 유소년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여 소비를 한다. 자, 유소년기 네모치시고 부모의 소득에 의존 밑줄. 청년기 네모치시고 취업과 함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통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은 편 밑줄.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은 편.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언제에 비해서? 중장년기에 비해서. 되겠니? 중장년기 네모.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 밑줄 이지만 세모 치시고 자녀 출산, 교육, 주택 마련, 은퇴 계획 수립으로 소비도 늘어난다. 밑줄 줄까? 소비도 늘어남. 노년기 네모 치시고 직장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시기. 잠깐만 네모 다시 칠게 깔끔하게. 그래서 은퇴 밑줄 소득이 크게 줄어 없어지는 시기. 줄거나 없어지는 시기. 그래서 전에 마련해둔 노후 대비 자금 물어볼게 얘들아. 전 앞에 봐봐. 한 글자 전 이게 언제인 거야? 그치? 맞았어. 30대부터 50대 이때인 거죠. 요거죠 요거. 저축 노후 대비 자금으로 생활을 한다. 다음 문단 봅니다. 삶을 몇 단계로 나타난 생애 주기를 보면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있고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시기가 있다. 우리가 이미 빨간색 파란색으로 체크했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을 대비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밑줄 치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까 본문에서 그랬어. 재무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장기적이다. 계획적이다. 자, 전생에 걸쳐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소득 소비를 고려하여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자산관리란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언제 얼마만큼 소비할지 어떻게 자산을 모으고 빌릴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기 생활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게 중요하죠. 뭐? 평균 수명의 연장. 마음 아픈 얘기기는 해. 그치? 얘들아 옛날에는 너네 환갑잔치라는 표현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환갑잔치라는 표현을 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60이 넘으셨을 것 같아. 그치? 언제 하는 게 환갑잔치냐면은 61살에 하는 게 환갑잔치야. 61살 61살에 왜 잔치할까? 오래 사셔서 감사하다. 오래 사셔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감사해. 물어볼게 얘들아. 61살이면은 지금 어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도 못 들어. 아까 얘기했지. 몇 살부터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노인이야? 65세부터 노인이야. 61은 노인도 아니야. 근데 왜 환갑잔치가 있는 거야? 옛날에 있던 거야. 왜? 옛날에는 60세까지 사시는 게 힘들었다는 세상이야. 너무 뭐가 발전이 안 돼서 뭐 의료 혜택이라든지 사람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게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61세만 되셔도 칭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박수칠 일이었어. 근데 지금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 많으시죠? 쌤 할머니만 하셔도 90 넘으셨어. 90 넘으셨어. 주변에 막 100세인 주변에 친구들 중에 우리 할머니 100살이야 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얘들아 옛날에는 60세까지 사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한 30, 40, 50까지 일할 수 있었어. 그러면은 50대에 만약에 일을 관뒀어. 그럼 내가 60세까지 몇 년 살면 되는 거야? 50에 일 관두고 몇 살까지 사는다고? 60까지 사는 거야. 그럼 몇 년 사는 거야? 한 10년만 살면 돼. 그치? 근데 지금은 60세 일을 관둬. 몇 세까지 살아야 돼? 100살까지 살아야 돼. 40년 동안 돈을 못 버는데 40년 동안 살아야 돼. 어떻게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든 돈을 많이 모아놓든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은퇴 이후 기간이 늘었다는 표현이 나온 거야. 이해되겠어요? 노년 생활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까지. 그래서 얘들아 요거 정리 잘 해오면 되겠죠? 윗글에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시기 언젠지 쌤이랑 얘기했어. 그치? 그리고 이 시기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술을 해줘. 얘들아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시기는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둘 다 써오셔야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